일러스트레이터 우리가 뭐 흔히들 많이 쓰는 대표적인 그래픽 툴 중에 하나죠. 이걸로도 이제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자 제일 유명한 작가는 줄리안 오피라고, 이렇게 보면 이 작업들 알죠? 이 사람이 줄리안 오피죠. 자, 우리 저기 가면 서울역 앞에 그 서울스퀘어에 제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작업, 이것도 줄리안 오피 작업이죠. 이렇게 일러스트로 작업하는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작가.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일러스트로 현대미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작가로서는 기수, 이런 동글이라는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일러스트로 현대미술을 하는 대표적인 작가죠.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입체물을 만들기도 하고, 약간 보면 뭐 매화, 뭐 대나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원래 동양화 전공 작가예요. 그래서 그 소재들이 동양화에서 많이 왔어요. 결과물은 굉장히 현대적인 거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러스트로 작업하는 대표적인 작가 권기수. 이거 말고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거는 실시간 할 때 다시 한번 몇 작품을 더 보여주고, 일단은 이 본 영상에서는 7기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러스트를 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새로 만들기로 해서 보통은 A4로 열고 작업을 하면 돼요. 뭐 전에도 설명했듯이 벡터 이미지는 크기와 상관은 없잖아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나중에 크기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그냥 보통은 A4로 그냥 작업을 해서 나중에 프린트물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냥 A4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A4 세로로. A4 여기 보면 최근 항목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쇄에서 A4 이렇게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 하면 이렇게 열리죠. 자, 인터페이스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작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충분히 조정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속성을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밑에 두기도 하고,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작업을 하면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내가 보통 할 때는 레이어나 이런 거는 이 옆에 화면으로, 세컨 화면으로 다 빼서 보통은 작업하는데, 지금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편한 대로 인터페이스를 정하면 되고, 뭐 요렇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색상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쪽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이쪽으로 빼도 되고, 아니면 다시 일로 와도 되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는 맘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눈에 안 보인다, 못 찾겠다 그러면 포토샵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내비게이터는 항상, 포토샵도 마찬가지지만 내비게이터는 밖으로 빼는 게 좋아요. 내비게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요 Alt 누르고 이 마우스 롤을 왔다 갔다 하면은 크기 조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 H 누르면은 핸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단축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축키를 처음부터 자유롭게 쓰기가 힘드니까 내비게이터로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비게이터를 밖에 빼놓는 게 작업하기는 여러모로 편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리는 거예요. 뭔가 조정하고 잘라내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냥 그리는 도구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그리는 도구 툴들도 편하게 나온 것도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일러스트가 인쇄물을 만드는 뭐 CI 뭐 아이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대표적인 툴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알아둘 만하죠. 일러스트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거부터, 아주 간단한 거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나는 좀 해봤다 싶은 사람은 이 클립을 건너뛰고 다음 클립의 본 작업에서부터 작업을 해도 좋아요. 어제는 그거부터 나갈 거니까. 일단은 지금 이 첫 번째 클립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한 클립이니까 이 클립은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건너뛰어도 좋아요. 다음 클립에서 제대로 된 작업을 시작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일러스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편집, 뭐 오브젝트 만들고, 오브젝트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뭐 문자는 여기 우리가 포스터나 표지 뭐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루는 조금 메뉴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선택도 지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면과 선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택의 차이. 효과는 포토샵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써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포토샵에서 스마트 객체 만들어 놓고 효과를 주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먹죠. 레이어 밑에 효과가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붙으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효과에 대해서 많이 쓰지는 않을 테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면 되고, 효과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뭐 보기는 대부분 여기에서 속성이나 뭐 이런 툴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별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윈도우에서 뭐가 없으면 윈도우에서 찾아라, 이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툴 설명은 보면 알겠지만 까만 화살표, 하얀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포토샵에서도 하얀 화살표로 뭘 하는지 알죠. 점 이동하고 모양 이동하고 할 때 하얀 화살표, 일반적인 이동을 할 때는 까만 화살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그럴 때 쓰는 매직봉이고, 요거는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작업하다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 펜 툴, 포토샵하고 비슷한 작용이고, 요거는 곡선 같은 걸 알아서 그릴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라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도형, 간단한 도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블러쉬 모양대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쉐입 도구는 대충 그려도 알아서 잡아주는 거 있죠. 네모칸 대충 이렇게 그리면 네모칸 되는 거. 그 다음에 연필 도구는 요 펜툴에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펜툴 따듯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 그런 거고, 지우개는 뭐 지우개 똑같죠. 근데 이제 포토샵 지우개랑 좀 다른 게, 요거는 여기 점과 점을 사이에만 지워지게 돼 있어서 포토샵하고 느낌은 좀 달라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뭐 회전, 그 다음에 좌우 반전시키고 뭐 그러는 거, 요거는 크기나 뭐 기울기 이렇게 특수하게 모양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모양 찌그러뜨리거나 뭐 그런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포토샵의 컨트롤 T, 여기도 퍼펫 도구 있죠. 그 다음에 도형 구성 도구는 뭐 이렇게 형태, 뭐 이런 형태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걸 뭐 잘라서 자동으로 잘라 붙여주든가 뭐 이렇게 형태 만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 페인트 통은 라인 그린 거에다가 색깔 때 쓰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웬만하면 누르지 말아요. 요거는 원근감 도와주려고 가이드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누르면은 어디서 지워야 되냐면 여기 원근감 격자 있죠. 여기서 격자 숨기기 여기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약간 그라데이션을 조금 영역별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쓸 때 쓰는 거고, 이건 그라데이션, 이건 색깔 추출, 이건 블렌드는 뭐 어떤 도형에서 어떤 도형으로 쓱 넘어가는 거 잠깐 보여주면, 원 하나 있고, 색깔로 합시다.
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별이 하나 있다. 아니면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런 게 있을 때 블렌드 모드를 써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 원에서 이렇게 별까지 가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뭐 이런 툴들인데, 어쨌든 요거는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심볼이라고 하는 뭐 형태 같은 거 뭐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확 뿌려주는 거, 이렇게 뿌려주는, 그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독 다루는 거, 이거는 뭐 그래프 만들어 주는 거, 요거는 뭐냐 이렇게 그 대지 바꿔주는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분할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 거고. 대충 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요 위에서 놀고, 요 아래는 요거는 약간 디자인 영역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필요할 때는 쓸 테니까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러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인 픽토그램을 그리면서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픽토그램이 화장실 표시, 남녀 표시죠. 그거를 한번 보면 대략 일러스트는 어떻게 그리는구나 라는 걸 대충 알게 돼요. 뭐 그런 픽토그램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한번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도형을 원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근데 몇 번 얘기했지만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7과 획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7획. 이게 보면 뭘 그리거나 할 때 보통 포토샵은 다 이 옵션이 다 위에 있었죠. 요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요 속성창에 다 기본적인 옵션이 있어요. 일러스트도 옛날 버전은 다 위에 있었는데 최근 버전서부터는 다 요 속성창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과 획.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면은 7, 내가 자꾸 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면이 7이에요. 그 다음에 라인, 획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 획 두께 설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쉬프트 눌러주면은 비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빨간색 라인과 노란색 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잡아주면 속성 창에서 선을 이렇게 두껍게 해주면 선이 두껍고 면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선이죠. 선이고 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선 같은 면 같은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뭔가 작업을 달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작업한 거라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거 선으로 했는지 면으로 했는지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과 선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작업을 할 때. 구분이야 뭐 이미지를 클릭하면 속성창이 다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면과 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픽토그램 머리서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고 이번에는 선은 없애고 우리가 가장 그리기 편하게 블랙으로 일단 머리 동그라미부터 그려야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쉬프트 눌러주면 비례대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둥근 사각형, 그러니까 그 모퉁이가 둥글게 할 수 있는 사각형 여기 있죠. 이걸로 몸뚱아리를 한번 딱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몸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면이 아니라 라인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라인을 그릴 때는 그냥 펜 툴로, 그래서 찍고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데, 자, 지금은 여기 보면 획이 지금 색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7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 표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릴 게 없으면 엔터를 쳐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펜 툴을 그릴 때. 그 다음에 획을 블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7은 없애고, 그 다음에 팔이 두께가 있어야 되니까 두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요건 둥글게 하고 요건 뾰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둥글게 하고 싶으면 획을
눌러보면 옵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획. 그래서 둥근면, 그 다음에 만약 꺾을 때도 둥글게 둥글게. 그 다음에 선 정렬은 여기 보면 가운데 오기, 이쪽으로 가기, 바깥쪽으로 가기, 이게 안쪽이구나. 안쪽으로 가기, 바깥쪽으로 가기. 이런 옵션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그린 거는 언제든지 요 하얀 화살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그 점을, 해당되는 고정점을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면, 이 움직이면 보면 알겠지만 요게 다 이렇게 스냅이 먹게 돼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팔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펜툴 그려도 되지만 얘를 복사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땐 이렇게 점이나 라인을 이동을 할 때는 하얀 화살표, 그냥 얘 통으로 이동을 할 때는 검은 화살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 보면 변형 반사라는 게 있죠. 다시 검은 화살표로 가서 잡고 오른쪽 키 변형 반사. 반사 이렇게 거울 반사되듯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죠. 가로로 지금 이동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미리 보기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복사를 안 하고 확인을 해주면 이대로 그냥 굳어버리니까 이건 복사를 해야 되죠.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복사.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똑같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 대충 간격대로 이렇게 스냅이 먹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다리 하나 그리고 적당히 이쯤에서 이렇게 길이 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획을 두껍게, 그 다음에 위치도 얘를, 다리가 너무 긴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 화살표로 가서 얘를 복사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 복사니까 그냥 Alt 눌러주면, Alt 눌러주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냥 그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이동을 해도 대충 이동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대략 맞춰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면 되고, 상체가 너무 짧으니까 이 정도로 작업을 하면 일단은 되긴 됐는데,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지금 면과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거는 면으로 그렸고 얘는 선으로 그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랑 합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얘랑 얘랑은 합칠 수가 없어요. 라인이고 하나는 라인이고 두 개는 라인이고 하나는 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라인을 면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럼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라인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 오브젝트 패스 윤곽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요 라인이 되어 있는 거, 면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에 가서, 오브젝트 패스에 가서 윤곽선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면 면으로 바뀌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획이 아니라 7로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 같은, 그 팔 같은 경우 아직 라인이니까 여기 획에만 색깔이 있고 7에는 색깔이 없는 걸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보면 여기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을 합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에서 찾아보면 패스파인더, 여기 패스파인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랑 세 개를 합치고 싶다.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주고, 여기 보면 패스파인더 보면 모양 모드 뭐 이런 게 있죠. 딱 보면 얘 합집합, 얘는 잘라내기, 얘는 교집합, 얘는 교집합 외 부분, 이런 식으로 대충 아이콘으로 대충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 합치겠다 그러면 합치기 해주면 이렇게 합친 모양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얀 화살표로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자, 이렇게 패스가 요 고정점 패스가 지금 이렇게 있고 약간 부정형으로 돼 있죠. 여기 요거는 딱딱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가이드대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일자이니까 굳이 이 패스가 없어도 되죠. 그러면 요 패스를 두 개를 잡고 여기 보면 속성에 보면 요 그 펜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은 패스가 없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없어지죠. 뭐라? 짝다리가 됐네. 그럼 이걸 맞추려면 요 두 개의 패스를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 정렬해 주는 게 있어요. 정렬 아래쪽으로 정렬. 얘도 잡고 아래쪽으로 정렬. 그러면은 딱 맞게 되죠. 자, 정렬은 이렇게 패스만 잡고 정렬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형태와 형태를 정렬을 해도 되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가랭이 나머지는 다 둥글게 했는데 요 가랭이는 지금 뾰족하죠. 요럴 때는 얘를 딱 잡아주면 여기 보면 요런 게 있어요. 혹시 옛날 버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CS 한 6서부터 생겼나 5서부터 생겼나, 혹시 그 이전 버전 쓰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옛날 버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잡고, 이왕이면 같이 움직일 건 두 개 같이 잡고, 같이 잡는 방법은 Shift 눌러주면 같이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개 동시를 두 점을 같이 잡았으면 한쪽만 잡아 당겨줘도 이동을 시켜도 똑같이 움직여요.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둥글 모양으로 이렇게 패스가 두 개로 쪼개졌죠. 옛날에 이 기능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지금 이 기능 때문에 일러스트가 엄청 편해졌어요. 자, 이렇게 픽토그램 그리는 방법.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팔을 하나를 지금 이렇게 직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그 선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요 하나를 이렇게 꺾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꺾고 싶다. 뭐 안내를 위한 픽토그램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꺾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가 패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펜툴 중에 고정점 추가, 패스 추가 펜툴이 하나 있죠.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하고 중간쯤에 하나 클릭을 딱 해주면 패스가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해버리면은 이런 경고창이 떠요.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가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하얀 화살표로 가서 요거 클릭을 다시 해주고, 항상 패스 움직일 때 한번 클릭을 해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통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획에서 아까 전에 얘를 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각으로 빠지겠죠. 근데 지금 둥글게 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얘도 또 각이니까 좀 그렇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요거를 둥글게 여기 범위에서 벗어나서 각으로 된 거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면으로 바꿔주고, 패스 윤곽선 면으로 바꿔주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당겨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만 지금 선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 윤곽선 이렇게 해주면 얘도 이제 7로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 전체 선택을 해봐도 획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7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윤곽선을 추가를 하는 거는 그냥 획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라인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획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획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획을 추가하고 빼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 속성창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라인을 면으로 바꾼다든가. 근데 면으로 바꾼 다음에 선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라인으로 먼저 그려주고 나중에 면으로 바꿔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라인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픽토그램 하나 그림으로써 설명을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